대합시청자 대한제당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대한제당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들 전달하는 멘토 유진욱입니다. 자, 오늘 대한제당 함께 볼 건데 장중에 갑자기 10%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. 왜 이런 갑자기 상승이 나왔을까? 이 부분 이유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, 앞으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뭔지, 또 주가 분석도 전반적으로 해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. 자,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볼 테니 집중하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설탕 파동이 오나 이 가뭄 때문에 사탕수수 수확이 뚝 떨어졌다라는 이슈인데요. 이 사탕수수가 이 설탕을 만드는 원재료입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사탕수수를 이렇게 쭉 짜가지고 이렇게 정제해서 설탕을 만드는 건데, 뭐 아무튼 지금 이 가뭄에 시달려가지고 사탕수수가 제대로 수확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그 세계 설탕 생산량 그리고 수출량이 현재 2위인 국가입니다. 1위는 브라질이고요. 아무래도 이런 2위인 국가가 생산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역시 올라갈 수 있는 실마리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해당 이슈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설탕 관련주들이 잠깐 반등이 나왔어요. 그래서 큰 상승은 아니고 대부분 반납을 하긴 했는데,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이슈가 있었다. 자, 그래서 제가 설탕 선물 가격을 가져와 봤습니다. 2019년, 20년도 때 횡보를 하다가 지금 21년도 들어가지고 쭉 오르고 있죠. 23년도까지 현재 고점을 찍고 700달러 넘게, 그리고 현재 지금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아무래도 이렇게 설탕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 이런 영향도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. 이때 이 설탕 가격이 대부분들이 설탕 관련주들이 엄청 큰 상승이 나왔어요. 전쟁에 따른 식량 안보 문제로. 그리고 최근에 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긴 했었죠.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설탕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, 최근에는 이렇게 설탕 가격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설탕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현재 이 설탕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왜 줄어드냐? 최근에 여러분들 설탕보다는 이 대체재가 두각을 받고 있죠.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제로, 뭐 음료수에 우리들 그 뭐 제로 콜라니, 제로 사이다니, 죄다 이 제로가 붙고 있잖아요. 그만큼 이 제체당에 대한 식품업계가 눈길을 계속해서 끌고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, 거기다가 이 최근에 비만 인구에 대한 증가, 그 다음에 당뇨에 대한 증가도 이 설탕 소비에 대한 감소가 한몫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설탕 가격이 이 하락함에 따라서 최근에는 이 대한제당이라던가 뭐 대상 뭐 등등등 해서 설탕 관련주들도 함께 좀 하락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. 근데 이번에 이 태국에서 기후 문제 때문에 현재 생산량이 20% 정도 줄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때문에 과연 가격이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고, 뭐 어쨌든 간에 실마리는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.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수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저는 이 수요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올라가야지 이 가격 방어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건데, 어쨌든 수요가 계속해서 빠진다라고 하면 가격도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점,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설탕 생산의 차질로 인해서 이 설탕 가격이 반등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, 그뿐만 아니라 이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뭐 중동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앞전 식량 관련된 부분이 주목을 받았던 만큼 유가 상승에 따른 식량도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유가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제조업체에 대한 이 원가 상승의 가장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유가 상승에 따라서 식량 부분도 올라갈 수 있다.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하지만 또 리스크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,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 설탕 가격의 이 상승 추세도 조금 멈춘 것을 보여지고 있죠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다.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에는 오늘의 주가 상승은 급작스러운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들어왔다가, 사실 현재 설탕 가격을 보니까 설탕 가격이 별로 안 올라가네, 내려가고 있네, 이러다 보니까 쭉 빠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
자, 이러한 설탕 가격의 공급 차질 이슈가 있으면 이 설탕의 선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올라가 줘야지 주가가 지속성을 띱니다. 특히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랑 엮여서 움직이는 애들의 특징은 더욱더 그렇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 흥구석유가 그랬었죠. 이 석유 관련주들이 이 석유가 갑작스러운 주가가 석유 가격 자체가 올라갈 때 이 흥구석유의 주가도 같이 함께 올라가거든요.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 대한제당도 역시 단기간적인 주가 상승을 내기 위해서는 이 가격이 함께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일단은 공급 차질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현재는 실마리만 던져졌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이 3,000원 이때 여기 있잖아요. 여기에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. 여기에 거의 2년 가량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거래량 갖고 되진 않습니다. 이 과거에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었던 이 거래량이 이 정도는 올라와 줘야 돌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에서는 크게 대두를 받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도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던 부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대부분 이런 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식량 안보, 그 다음에 이 설탕에 대한 수요, 가격이 급등한다. 뭐 대부분 이런 뉴스예요. 대부분 비슷한 뉴스예요.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결국에 향후 이 설탕 가격이 올라가는가를 지켜보자. 하지만 리스크적인 부분은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설탕 얘기만 좀 단기간적으로 여러분들과 해보고 다음 시간에 더 깊은 내용들, 이 본질에 대한 비즈니스 내용들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뵐게요. 고맙습니다.